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지기 김동연입니다. 일이란 무엇일까요? 특히 청소년들은 왜 힘든 일보다는 화려한 직업을 더 선호할까요? 칙센트 미아이는 요란한 스타들의 청소년이 끌리는 것은 우리 문화가 이들을 자기들이 하는 일을 즐기면서 충분한 대우를 받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묘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언젠가는 자기도 부와 명예를 거머쥘 거라는 희망에 자기 방에 영화배우나 가수, 프로게이머 사진을 붙이는 이유라고 합니다. 오늘 첫 곡은 티아라가 부릅니다. Day by Day.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네, 이 곡의 도입부가 특별하죠. 티아라 멤버 중 화영의 랩인데요. 사랑 그 끝은 까만 터널 속, 미친 사랑 끝 아슬한 낭떠러지 질긴 사랑에 감염돼 계속 떨었지 등이 매력적입니다. 화영은 녹음 과정에서 작사가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라임과 선율 라인을 찾았다고 해요. 스타가 그냥 탄생되는 건 아니죠. 행복학교 1교시는 전화 연결 시간입니다. 행복학교 전도사이자 혁신학교 졸업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 차원 기자님. 지난주는 정혜진 교수님과 특별 방송을 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했거든요. 자, 오늘은 무슨 소식을 전해주실까요? 혁신학교 아이들. 네, 차원 기자님 나와 있습니다. 차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언론창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떤 내용을 준비해서 저희들에게 전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는 단독 교육부 자신이 만든 초일 교과서 대량 리콜 초유 사태라는 기사고요. 6월 4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윤근혁 기자의 음, 단독이고요. 네, 6월 4일 기사고, 네네. 그 다음에 제목을 보니까 교과서 리콜요? 예, 교과서를 대량으로 리콜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다시 출판사로 다시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학생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을 진도로 나간 경우들이 또 상당해서요. 불편이 상당했을 그렇죠. 것으로, 네.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먼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교과서에 불량이 발생해서 리콜, 즉 교환에 나선 건데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왜 리콜을 했나 봤더니요.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합교육과 1, 2학년군 우리나라 1-1 교과서에 스티커를 활용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모양인데 교과서에 있는 이 스티커가 안 떨어졌나 봅니다. 이 스티커는 떨어져야 스티커인데 스티커가 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게 한두 권도 아니고, 전체 교과서 52%, 그러니까 약 20만여 권에 달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리콜을 해주겠다는 공문도 교육부가 아니라 지학사에서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원하면 새로 보내준다는 정도여서,
이 책임져야 될 교육부가 뒤로 숨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통합교과에 우리나라 교과 과목에 해당되는 거기에 이제 네, 아마 수업 도구에서 스티커가 있나 봐요. 그래서 네, 스티커를 네, 붙여서 수업을 네,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부분이 1학년이라고 하신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초등학교 1학년이면 스티커 놀이 참 재미있어 하고, 신기해 할 텐데, 그렇죠. 학생들이 좀 당황했겠어요. 네, 그 이 스티커도 뭐 그냥 동그라미 도형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어, 가위로 다 직접 오리려면은 엄청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어, 스티커로 처음에 만든 것 같은데 간편하게 뜯어 붙일 수 있도록 이걸 네. 다 가위로 오리고 하는 고생을 지금 현장에서 하게 된 거죠. 음, 그러니까 그 단순히 스티커 제작 불량인가요? 아니면 내용이 불량인가요? 네, 스티커가 잘 안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보도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실 우리나라라는 과목이 저 때는 없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전통이나 이런 걸 소개하는 과목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 봤는데 그 한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네네. 한복에 이 옷 고름이 거꾸로 된 그림도 이 같은 책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옷 고름이 거꾸로 됐다고요? 네, 아, 네, 이해숙 다정 한복 맞춤 대표가 교육 언론 창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옷고름 네네. 고리를 오른쪽으로 거꾸로 매는 경우는 전통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전통에서 벗어났다. 그 하면서 그러면 감수를 안 한 건가요? 그러게요. 이 전문가가 이렇게 감수를 했으면 이런 부분은 몰랐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감수 과정도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옷고름이 이것도 교육언론창 기사로 6월 10일자, 제목은 단독 초회 교과서 엉터리 한복 옷고름 기생옷 가르치나 이런, 제목으로, 달려서 있는데요. 그 기사에 들어가 보시면 이 사파가 있는데, 네. 오른쪽에는 노란색 저고리를 입은 분이 있고, 왼쪽에는 보라색 옷이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보라색 저고리가 맞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음, 그러면 같은 책에, 같은 쪽에, 보라색하고 노란색 그림이 같이 나오나 보죠? 네, 같이 나오는데 두 개의 옷고름이 다르거든요. 이 보라색 옷고름은 음, 맞고 노란색 옷고름이 틀린 거죠. 아, 이거는 정말 그 감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인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 뭐 제대로 안 된 것 그렇죠. 같고요. 또 심각한 문제가 이제 중국이나 이 동북공정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 거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이렇게 잘못 실어 놓으면 우리가 음, 어떻게 이거를 반박을 하고 하겠습니까? 참. 맞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6월 4일에 일단 보도된 것은 스티커가 잘 떼어지지 않는다라는 기사였고, 이때 네. 리콜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됐고요. 네, 그 네. 다음에 6월 11일자에 옷고름이 잘못된 것이, 또 이제 보도가 된 그런 네. 상황인데, 그럼 4일에서 11일이면 일주일 상관이네요? 네, 그 맞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러면 최근 리콜이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리콜은 그 지약사에서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뭐, 신청을 하시면 되긴 할 텐데 이미 이 부분 수업을 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서요. 스티커가 나오는 부분이. 그래가지고 음, 신청을 하신 분이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현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 교육부 담당자의 생각이나 그다음 조치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교육 언론 창에서 아주 음, 집중적으로 한번 좀 파헤쳐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이 교육 언론 창이 참 해야 되는 역할이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또는 학생들, 교사들 우리 어떤 그 당면한 이런 여러 문제들 이런 것을 갖다가 네. 파헤치고 또 그것이 네, 개선될 수 맞습니다. 있도록 해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또 우리 차원 기자님도 예. 일익을 또
담당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또 여기 이렇게 라디오 나와서 소개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차원 기자님이 또 우리 청취자들께 또 좋은 네, 영향력을 주는 게 있죠. 예, 너무나도 멋진 곡을 소개를 해 주시는데 오늘은 또 네. 어떤 곡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영화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해서, 예, 네네. 리콜이 여기도 들어가는 영화고요. 이거,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 2000년에 나온 영화죠. 여기서 네네. 잭 블랙이 부르는 장면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마빈 게이의 Let's Get It On이라는 노래입니다. 음, 1973년에 나온 노래고,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도 했었죠. 지금 또 워낙 여기저기서 아직까지도 많이 나오는 노래라서 아마 들으시면 다들 아 하고 아실 겁니다. 음, 네, 그래요. 이 노래, 듣겠습니다. Let's get it on. 자, 요 들으면서 우리는 차원 기자님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Hello, здравствуйте, конnichiwa, 봉수. 大家好，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여기는 다문학교입니다. 수원 외고 라디오 방송 동아리 시그널이 제작하고 진행하는 코너입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해 탐구하고 전파하는 수원 외고 동아리 시그널의 다문화 학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는 다문화학교입니다. 저희는 오늘의 진행자 조윤성, 윤예섭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바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벨푸어 선언과 구텐베르크 인쇄기입니다. 몇 달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기억하시나요? 네, 물론이죠. 최근에는 이란까지도 개입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 맞습니다. 이 사건을 포함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 중동 지역의 끝없는 전쟁의 원인이 바로 벨푸어 선언입니다. 벨푸어 선언이란 1917년 영국의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가 발표한 외교 선언입니다. 이 선언의 등장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원전 15세기경의 유대인이 이후 637년 아랍인을 식민 통치했던 오스만 제국이 차지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1차, 2차 유대전쟁을 거치며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후 19세기, 유대인들은 국가 건설을 위해 성서에 등장하는 약속의 땅인 시온산, 즉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는 시오니즘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진행자님, 혹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이어진 역사적 사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제1차 세계대전인가요? 맞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영국은 오스만 제국과 대치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전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두 가지의 선언을 합니다. 먼저 1915년 아랍인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며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맥마흔 후세인 각서, 즉 맥마흔 선언을 합니다. 이후 1917년 유대인의 자본을 빌리기 위해 시오니즘을 지지하며 영국이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민족국가 건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벨푸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팔레스타인을 내주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쟁의 불씨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영국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니 괜히 세계사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영국을 지우면 대부분 맞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네요. 두 번째 전해드릴 이야기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 이야기입니다. 한국사에서 고려의 직지신치유제를 배울 때 구텐베르크의 이야기가 함께 나오곤 하죠. 오늘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데요. 과거에는 성서 1질의 집 10채 가격이었는데 구텐베르크의 성서가 등장하면서 일반 서민들도 구입할 정도가 되었고
더 이상 성직자들의 거짓에 휘둘리던 농민들이 인쇄술로 대량 배포된 성경을 들고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책을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써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무척이나 비쌌다고 하는데요. 당시의 책은 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든 피지에 글과 그림을 넣고 나무와 가죽으로 만든 표지를 금, 은과 보석으로 장식했기에 귀족들의 사치품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14세기 중반 흑사병의 창궐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하고 이것이 물자의 풍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때 종이의 공급도 풍부해지고 종이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 각지에서 대학이 세워지면서 필사본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는데 이때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발명된 것입니다. 다만 이전에도 중국에서는 목판 인쇄가 있었기 때문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다기보다는 한층 발전, 혁신시켰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럼 혁명가 구텐베르크는 이후 위대한 발명가로서 탄탄대로를 걸었나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동업자의 배신 때문이었는데요. 그의 동업자가 구텐베르크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소송을 걸었고 이에 패소해서 인쇄 사업을 그에게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이후 사상 최초의 판권지에는 제작자인 구텐베르크가 아니라 동업자였던 푸스트의 이름만이 실렸고 구텐베르크는 세간에서 잊혀진 채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한 시대를 뒤흔든 발명가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인 것 같아요. 구텐베르크 이전에는 2개월 만에 책 한 권이 필사되던 반면에 발명 이후에는 일주일 만에 책 500권이 인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효과가 매우 크죠. 1450년부터 1500년까지 반세기 동안 유럽 각국에서는 2천만 권에 달하는 인쇄본이 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정보의 대폭발이 일어난 셈인 것이죠. 책이 널리 보급되면서 인류의 문자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창작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16세기 르네상스, 17세기 과학혁명,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등의 혁신은 인쇄술이 대중의 지식 수준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일어났고 오늘날까지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상 없다고 할 만큼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얽힌 역사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순간의 잘못된 조약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면 국가 간의 조약이 외교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대단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세상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네요. 그런 구텐베르크의 생애가 마냥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정말 아쉽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방송 다문화 학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벨푸어 선언과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 이야기 두 편을 소개했네요. 삽입된 곡은 존 레논의 이매진입니다. 존 레논은 영국의 락 음악가이고요. 이 곡은 물질주의가 없고 국가를 분리하는 국경이 없고 종교가 없는 평화의 세계를 상상하라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물론 전 세계가 평화롭기를 기도하는 의미에서 선곡했습니다. 학교와 영화 1989년 강우석 감독이 연출한 영화로 김보성과 이미연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음악은 김창완이 담당했고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과열학습과 교육열, 학업 경쟁 등을 정면으로 비판했죠. 실제 이 영화는 성적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이 남긴 유서의 마지막 문구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이 영화가 비판하는 우리 교육 현실이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바뀐 게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OST 첫 곡으로 어젯밤 꿈에 보내드립니다. 고교 2년생인 봉구, 천재, 창수는 절친입니다. 성적이 최하인 봉구는 성적이 우수하고 얼굴도 예쁜 은주를 좋아하고, 천재는 새로운 미모의 양호 선생님을 짝사랑합니다. 창수는 집안이 어려워 늘 어머니를 도와드리느라 그런 것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은주는 어머니의 등살에 반에서 1등, 전교 석차 6등의 성적표를 받고도 표정이 썩 밝지 않습니다. 늘 공부만 하느라 친구가 많지 않은 은주는 처음에는 봉구의 관심을 외면하지만 차츰 순수한 열정에 마음을 열고 야외에서 모처럼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 시험에서 전교 석차 32등으로 밀려난 은주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을 합니다. 교실에 있는 은주의 책상에는 꽃 한 송이가 놓이고 연구차가 학교를 도는 가운데 봉구와 아이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OST 마지막 인사 듣고 오겠습니다. 난 1등 같은 것은 싫은데, 앉아서 공부만 하는 그런 학생은 싫은데, 난 꿈이 따로 있는데, 난 친구가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것이지. 난 인간인데, 난 친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헤어짐에 울 수도 있는 사람인데, 어떤 땐 나보고 혼자 다니라고까지 하면서 두들겨 맞았다. 나에게 항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라고 하는 분, 항상 나에게 친구와 사귀지 말라고 슬픈 말만 하시는 분, 그분이 날 15년 동안 키워준 사랑스러운 엄마라니 너무나 모순이다. 이 영화의 모델이 된 소녀가 남긴 유서의 앞부분입니다. 이 유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OST는 에필로그입니다. 일상이 힘드신가요? 일상이 지루하신가요? 지금 바로 편하게 누우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당신의 휴식이 되어드릴게요. 누가? 수원 공동체 라디오 소온 FM 96.3 MHz. 교육 도서관. 여기는 교육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과 진로를 함께 읽어봅니다. 칙센트 미하이는 몰입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오랫동안 인간의 창의성과 행복을 연구했죠. 몰입의 즐거움, 몰입, 창의성의 즐거움, 10대의 재능은 어떻게 발달하고 어떻게 감소하는가 등을 썼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이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청소년은 어떤 꿈이 실현 가능하고 어떤 기술이 유용하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잘 모르죠. 직업인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요즘 청소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술과 가치관을 배워야 합니다. 청소년이 훗날 충실한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과 가치관을 기르는데 가정은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래 집단은
직업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청소년들이 요란한 스타에 끌리는 것은 이들을 자기들이 하는 일을 즐기면서 충분한 대우를 받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묘사하는 문화 탓도 큽니다. 특히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연예인이 주 대상이 되는데요. 그들은 돈 걱정 없이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을 척척 합니다. 제가 요즘 몇 분들과 함께 우리 진로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생각의 실마리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과 진로였습니다. 동요 듣는 시간입니다. 송유진의 꿈꾸지 않으면 함께 듣죠. 송유진의 꿈꾸지 않으면 듣고 왔습니다. 자, 마지막 교시로 갈까요? 오늘부터는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으로 아름다운 수업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수업. 세상의 모든 수업은 아름답습니다. 행복학교 마지막 교시는 수업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수업 고민요, 나누어야 하죠.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연수에 참여하는 사람들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면 강사는 저 밑바닥에 숨겨둔 이야기까지 다 풀어놓습니다. 지난 토요일 연수가 그랬습니다. 이미 페북에도 올렸지만 이런 연수라면 진한 감동이 그 후에도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젊은 시절 수업 경험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때는 저 역시 수업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연수를 찾아다녔죠. 수업 사례를 들으며 감탄하기도 하고 제 수업에 바로 적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했죠. 허덕대며 따라가기 바빴죠. 더구나 고3 담임을 오래 하다 보니 EBS 교재 풀이가 우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스타 강사는 있었죠. 그러니 그 사람들 수업 모습을 흉내내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수업은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점수만 보였죠. 그 즈음에 함양에 있는 온배움터를 만났습니다. 허병선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회익 교수님 등 당시 뜻있는 분들이 학문 공동체를 꿈꾸며 교육 대안을 찾기 위해 시골 폐교를 임대해 세운 곳입니다. 저는 다만 그곳에 있는 시간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이후 제 수업에서 아이들이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 아이들과 교감하면서 찌릿찌릿했던 수업 교감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온몸에 찌릿 전기가 올랐습니다. 울컥했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 잘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어떻게 아이들이 이해하는지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오프닝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일이란 무엇일까요? 특히 청소년들은 왜 힘든 일보다는 화려한 직업을 더 선호할까요?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방송이 전체적으로 좀 심각해졌네요. 화려하게만 보이는 스타들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상상 이상의 노력을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는 습관과 가치관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것을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몬 아모르, 메르세데스 소사 목소리에 닐다 페르난데즈, 칼로스 프란제티가 피처링했습니다. 행복학교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저는 행복지기 김동연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요.